이 영화는 인간의 뇌를 해킹한 천재 기생체 신비오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살펴보면 주인공 에디 브록은 실험실을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에 감염된 사람의 습격을 받고 신비오트의 새로운 숙주가 됩니다. 신비오트와 몸을 공유하게 된 에디 브록은 멋진 고무고무 촉수도 생기고 힘도 엄청 세지죠. 신비오트는 굳이 왜 숙주를 강하게 하는 걸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왜 기생충이 숙주를 그토록 열렬히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톡소포저충이라는 기생충은 고양이 소화기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보통 쥐를 통해 고양이로 옮겨지죠. 놀라운 것은 이 기생충이 쥐의 몸속에 있을 때 쥐를 조종해 굉장히 용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 숙주 조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쥐는 고양이 오줌 냄새만 맡아도 벌벌 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에 감염된 일부 쥐들은 고양이 오줌 냄새를 찾아다니며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만한 용감한 행동을 하죠. 이 기생충은 신경계의 성상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성상세포는 정신분열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쥐를 이런 방식으로 겁없는 또라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기생충은 기를 쓰고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고양이 뱃속은 그들의 고향이자 유성생식을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고향입니다. 오직 자손을 남기기 위한 일천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톡소포저충은 인간에게도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니 이 기생충은 더 이상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연가시가 있습니다. 연가시는 곤충의 몸에 들어간 다음 곤충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곤충을 조종해 물로 뛰어들게 만들죠. 이 연가시는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분비해서 곤충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는데 영화와 달리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쨌든 연가시는 자신이 서식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자리 잡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전달을 변화시키고 숙주를 조종합니다. 연가시는 자신의 고향에 물속에서 알을 낳기 위해 숙주를 물가로 끌고 갑니다. 급하면 곤충의 옆구리나 항문을 찍고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생충은 자손을 남기기 위해 숙주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신비오트로 돌아와 이야기해보죠. 신비오트는 자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숙주를 통해 자손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번식 때문에 숙주를 찾을 필요가 없죠. 결국 신비오트는 숙주를 떠났을 때 오랫동안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숙주를 찾는 것입니다. 만화 설정에 따르면 신비오트는 아드레날린과 페네트라민 두 가지 호르몬을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아드레날린이 신비오트의 주 영양분이죠. 아드레날린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로서의 역할과 교감신경 말단에서 근육에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글링 발업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아드레날린이라고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놈 예고편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날쌘돌이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대목이죠. 신비오트가 숙주를 강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신비오트는 자신이 먹이로 삼는 호르몬 조정을 통해서 숙주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레날린을 이용해 물리적 반응과 움직임을 조종하는 거죠. 신비오트가 배불리 먹으려면 숙주를 끊임없이 흥분시켜야 합니다. 계속된 흥분은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숙주는 민첩해지고 더 강한 힘을 내게 됩니다. 최고의 흥분을 안겨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비오트는 숙주를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힘이 있어야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테니 신비오트는 숙주에게 강한 힘을 줍니다. 혹시나 숙주가 싸우다 지더라도 이기는 우리 편에서 옮기면 그만이니 일석이조입니다. 신비오트의 또 다른 먹이인 페네티라민 역시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상형을 만났을 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죠. 페네티라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뇌, 또 하나는 초콜릿이죠. 초콜릿을 잔뜩 사다 놓는다면 반려동물로 신비오트를 기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래서 까만색인가? 신비오트는 영어로 공생생물을 뜻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공생의 의미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어느 쪽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신비오트는 숙주인 에디 브록에게 별로 이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강한 힘을 주긴 하지만 에디 브록의 정신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그의 몸을 이용해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라고 하긴 하지만 숙주인 에디 브록은 수시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고편에서 에디 브록이 나쁜 놈만 패자고 제안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본 영화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고편만 보자면 공생보다는 기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신비오트 같은 기생생물이 뇌를 조종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비오트가 대단한 거죠. 그나마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이 사람을 움직이는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통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내뿜어서 사람이 물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발을 물에 담그면 살갗을 찢고 튀어나오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뇌를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수도시설의 발전으로 요즘 이 기생충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신비오트는 그저 흥분유발 변태기생 생물입니다. 똑똑한 건 인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